원형 틀 속에서 굳은 석고는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준 후 가마 속에 넣어 굽는데요. 열을 가하면 왁스가 녹아 사라지고 보석의 디자인 모양으로 석고 틀만 남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타이머가 이제 800도까지 올라가면 여기 있는 이물질 다 타는 거예요. 석고 틀이 구워지면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았습니다. 오늘 사용할 금을 녹여 왁스가 녹아 사라진 석고 구멍 안으로 부으면 처음 만들었던 왁스 트리 모양의 골드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꼬박 이틀이 걸리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석고 틀 안에 왁스가 열에 의해 녹으면 공간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녹인 금을 부어주면 왁스 트리 모양으로 굳으면서 비로소 금 제품으로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섞이면은 물건이 이렇게 딱 달라붙지 않고 층이 생겨가지고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못 써요. 일정하게 구워야 이게 주물이 나오는 거거든, 깔끔하게. 금을 붓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인데요. 부으면서 일정한 속도로 끊어져도 안 되고 기포가 생겨도 안 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이 굳으면 1차로 물속에 넣어 석고를 씻어냅니다. 이렇게 이제 다 딱 봐가지고 다 돌려서 이렇게 보면 물건이 죽지 않고 다 나온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세척기 안에 넣어 고압의 물로 남아있는 석고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덩어리처럼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잘못 보면. 근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드디어 골드 트리가 완성됐습니다. 금은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과정마다 작업이 끝난 후엔 중량 체크가 필수입니다. 주무기사님, 네. 이거 좀 중량이 빠지는데요? 맞아요? 네. 어떤 게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빠지는 거예요? 네.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금은 작은 조각도 분실되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어딘가에서 트리에 붙어있던 금 조각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물에 씻겨 나가기 전에 분실된 것을 알아서 다행입니다. 이거 맨날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거 맨날 찾는 것도 일이에요, 이것도. 돈값이 비싸가지고. 한 번에 나오면 좋은데. 이걸 다 푸셔야 돼요? 예, 안 나오니까 너무 작은 게 떨어졌나 봐요. 혹시 못 찾을까 봐 작업자의 표정이 점점 초조해집니다. 네, 찾은 것 같아요. 조그만 거 떨어지니까 이 큰 통을 뒤져서 참 힘드네요. 찾아서 진짜 다행이네요. 네. 이 부속 하나가 빠져버리면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해도 한 5, 6만 원 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이번 과정은 제품의 보석을 세팅하는 작업입니다. 차분하게 반지의 큐빅을 고정하는 작업자. 그런데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큐빅을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구멍에 넣습니다. 보석의 크기에 따라 도구도 정말 다양한데요. 제일 작은 크기의 큐빅은 고작 0.8mm입니다. 이 작은 보석의 앞뒤를 구분해 제품에 넣은 후 동일하게 높이를 맞춰 고정해야 합니다. 제품에 따라 작게는 한두 개부터 많게는 100개가 넘는 큐빅을 박아야 하는데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한참 보석 세팅 작업에 몰두하던 작업자가 유분이 많은 연고를 꺼내더니 열을 가해 녹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손에다가 알을 올려야 되는데 바세린 안 묻어 있으면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세린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큐빅에 연고를 발라놓으면 작업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0.8mm의 보석을 집게에 붙이는 것만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눈이 좀 많이 아프죠.
잘못하면 알이 거꾸로 들어가게 되면 빼야 되니까. 우리 신경 쓰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네. 예, 신경 많이 쓰여요. 큐빅을 넣은 후엔 정으로 눌러가며 하나하나 두드려 보석의 높이를 고르게 맞춰 줘야 합니다. 신경이 많이 쓰일 뿐 아니라 손도 참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허리에 검은 천이 눈에 띕니다. 키장이라고요. 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닥에 떨어지면 이게 저희가 녹여서 써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쳐놓는 거예요. 조그만 가루를 다 그럼 하시는 다 돈인데요. 금 제공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버려지는 금가루를 모으는 일. 그래서 곳곳에 금을 모으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눈에 띕니다. 분석이라고. 문석이랑 넣었다 싶으면 무조건 이온이라고 이건 이제 쓰레기통이고. 이게 작업 과정에서는 버릴 게 없는 거죠. 저는 이거 버리려고 이렇게 넣으셨는데요. 여기에 조금이나마 국가루들이 묻어있을 수 있으니까 모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작업하는 그 재료 이런 것들은 보면은 하나도 버릴 게 없으시네요. 네, 그렇죠. 이것도 어차피 다 모아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작업 중 나오는 것 외에도 날려서 사라지는 금을 모으기 위해 특수 청소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해 금만 추출합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모은 금을 합하면 400돈, 무려 시가 1억 원 정도라고 하니 금가루를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정년 회사에 주면은 현금으로 이제 이렇게 정년을 해가지고 오죠. 공장님. 예. 네. 이거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잠깐만요. 이거 금 오늘 들어갈 거랑 예, 내일 예. 들어갈 거 한 300g, 200g 해가지고 아. 미리 사왔거든요. 500g이요? 네, 이거 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퇴근하기 전 마지막 일은 내일 사용할 금을 소분하는 작업입니다. 한 돈의 75%가 순금이 들어가 있는 게 18K예요. 그래서 75%. 그리고 14K는 585, 58.5%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585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K. 예, 그게 14K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14K와 18K는 순금 외에 알로이라고 불리는 합금이 들어가서 강도를 높인 제품인데요. 알로이 색깔에 따라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미리 생산 제품과 생산량에 맞게 금과 알로이를 정확한 비율로 맞춰놔야 다음 날 주물 기술자가 작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일 사용할 물건이기 때문에 제작 비율에 맞춰 소분한 후에 안전하게 금고에 보관해 둡니다. 이게 제일 이제 하루 일과 마무리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다음 날 다시 찾은 보석 세공 공장. 오늘도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번에 보석을 3개씩 넣습니다. 3개씩 세면인데 3개씩 할 때도 있고 말이 집히는 대로 하는데 하나씩 하는 것보다 빠르니까 일부러 3개씩 하는 거예요. 갈색 감탕이라는 접착제에 제품을 고정시킨 뒤 작업 중인데요. 그래야 보석 세팅 시 흔들리지 않아 더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석의 크기가 너무 작아 작업이 끝나면 꼭 확대경으로 세팅 상태를 확인해줘야 한다네요. 그런데 보석 세공을 하는 작업장에 웬 전기밥통이 있는 걸까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다 녹았죠. 감탕이 잘 떨어지지 않아 살짝 열을 주어 분리하는 용도라네요. 저는 반지가 저희 힐링이 주니까 일부러 밥통을 하나 갖다 놓고 이제 판매 물건 다 하면 이제 넣어놓고 시간 되면 빼면 이제 거의 반탕이 안 묻어요.
가운데 건 이제 공장장님이 물리실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조각사기 때문에 이런 작은 알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좀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보다 더 경력이 높으신 베테랑 분들이 물려야 되기 때문에. 경력 25년에 숙련된 기술자지만 선배에게 작업을 인계하는 이유는 금은 상하면 다시 가공할 수 있지만 천연 보석은 상처가 나면 다시 구할 수도 없고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다듬냐에 따라서 제품의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보석이 상하지 않게 조심하며 작업하는 내내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뭐 집게로 이렇게 물릴 때 잘못 그게 눈으로 보이지를 않으니까 잘못하면은 깨져버리려는 거죠. 쫙. 일단 준보석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특별히 또 신경 쓰시고. 메인 같은 거 물릴 때 조심히 해야 되겠죠. 오직 경험과 손의 감각으로 하는 작업. 38년 경력에 숙련된 기술자지만 보석을 물리는 작업은 언제나 매 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제품도 조각 팀장님이 물려도 되는데 이제 제가 물리는 것보다 조각 팀장님이 물리는 게 시간이 더 걸리니까 제가 물리는 거죠. 이제 내일 나가야 되니까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요. 미안해, 너무 바쁘게 서둘러서요. 마지막 공정은 광택입니다. 강도가 약하고 고가의 보석일수록 신경이 곤두서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게 왜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그래야 보이죠. 이게 없으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깎이는 모습이 보면서 하는 거죠, 작업을. 보면서 여기서. 근데 이게 홈 때문에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광택은 세공과 보석 세팅만 끝났을 뿐 보석 특유의 반짝임은 없는 상태의 제품이 작업자의 거듭된 손길을 거치며 비로소 빛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위 보면 점점점점 보이고 아까 여기도 지금 아까 떼었는데 좀 덜 떼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레이저로 다시 한번 작업을 하고 나서 그냥 이거 치다가 네네. 문제가 되면 바로바로 또 다시 넘어가네요. 급한 것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죠. 고가의 보석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작업자에게 꼼꼼함은 필수인데요. 작업을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항상 체크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미세하더라도 제품에 흠이 있으면 레이저로 떼어줘야 합니다. 보석의 흠은 완성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레이저 작업을 끝내고 다시 광택 작업을 하는 작업자.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광을 내면 완성입니다. 수천 번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보석 제품들. 작업자들이 땀과 정성을 들인 만큼 더 빛나는 보석으로 탄생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많은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 고객님께서는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네, 당연히 그래야죠.